자, 세금으로 보는 한국의 경로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정치가 세금을 먹었어요. 그래서 세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 언제나 0번 때는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치 이야기만 해볼게요. 정치에 따라 범죄 여부와 문화 현상이 달라집니다. 정치를 뭐 그럴 리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것들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요. 마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처럼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한계 끝까지 가요. 보통 정치는 무너지기 전까지 갑니다. 혹은 무너져도 안 끝나요. 정치로 사회 문화가 안 바뀐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 일했던 사람들이 독재가 아니라는 노인 세대라 그 시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독재라는 사람들 사이 속에 있습니다. 이 마오주의 세대들이랑. 이 결정은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세력, 누가 이기는 거로 결정이 납니다. 문명 공동체의 정치, 외교, 국방은 각 세력들의 결과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정부는 한 문명 공동체의 가장 힘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좌파들은 미국에서 $950 경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엄청나게 터는 도둑들이 일상화되었죠. 그리고 트럼프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또 처벌하는 법안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거 자체만 봐도 아주 간단하게 문화는 즉시 변합니다. 2018년 LA의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는 엄청나게 퍼집니다. 사실 여러 나라들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가 다시 폐지하는 이유는 대마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마약으로 넘어가는 게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3번 PC주의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어린이 트랜스젠더와 아동 성전환이 늘어났고 성별도 이제 타입 1, 타입 2라고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이죠. 비슷한 친구 보니까 좋아요. 어린이 트랜스젠더. 이게 언제냐면요. 10년 전입니다. 2015년. 오바마 한창일 때이죠. 5살 트랜스젠더 아이의 삶입니다. 이게 얘네들 입장에선 건강이랍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당연히 있겠죠. 저게 지금은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5살 트랜스젠더가. 자, 미국의 선제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아동 트랜스젠더 치료에 대한 가장 관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유럽, 북유럽발이에요. 이거. 신마르크스주의발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동 트랜스젠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뭐 어쩌고 하는데 이런 시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혐오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수술과 치료에 즉각적인 정상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타당한 우려를 일축해 왔습니다. 쭉 있거든요. 쭉 있는데 결론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성별 불쾌감 치료라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 해서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아동을 되돌릴 수 없는 성전환에 대한 반대 문건입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자살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스웨덴의 40년 코호트 연구는 가장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예요. 수술 후 높은 자살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19.1배 높은 비율로 지속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 하나 해보죠. 약물? 성별 긍정 치료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참고로 부모한테 양육권 뺏어가지고 성전환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교사와 그 다음에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걸 강제로 뺏어서 전환시켜요. 자, 심리 치료하는데 호르몬 또는 사춘기 차단제, 교차성 호르몬 치료 또는 성전환 수술. 평생 사야 하는 호르몬 제제? 이거 뭐지? 문득 보면 게임 중독을 병으로 만들어서 심리 상담 의학계가 돈벌이 해먹으려는 게 기억이 나요. 이게 좌파들이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프로이트,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 이 세 가지를 융합한 게 신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이론 저쪽 계열이거든요. 성호르몬제에 주로 사용되는 게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 이거거든요. 원래 성전환 용도는 이거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여성적인 외형과 기능으로 원래 용도는 갱년기 증상 완화, 폐경기 여성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대체요법으로 사용되고 자궁 내막증 치료에도 주로 사용되는 용도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성전한 남성에게 남성형 2차 성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항앙드로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성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저기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구의 환경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 생산 및 각종 자원을 감당할 수 없다. 1번. 두 번째. 제약회사가 원래 나이 든 중년 사람들에게 팔아먹던 걸 이렇게 프레임을 확장시켜버리면 청년들에게도 팔아먹을 수 있으며 평생 활용할 수 있잖아요. 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폐경기 후 여성들에게는 암을 유발하는 각종 문제가 있거든요. 같은 호르몬 제제가 가진 부작용을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수요처를 창조 경제로 젊은 세대에게도 이용하다 못해 5살 어린 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진짜 잔인해요. 사회 구조를 감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저건 최근이고요. 2009년 여기 영국. 성전환 수술 후 15년이 지나면 전반적인 건강, 역할 제한, 신체적 제한, 개인적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툭까놓고 말해가지고 이걸 일상적으로 처받고 있는데 과연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중노년 치료제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독성이 있을 텐데 중노년 때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저걸 맞는 거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저 호르몬 제제를 투약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스테로이드 끊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건 과학적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언론의 성동, 그리고 제약회사와 식리 3단계에 돈이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mRNA,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백신 전체주의를 경험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문제는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계속되고 있죠. 이거는 앞에서 의사들이 아직 장기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계속 점점 암이 늘어난다. 특히 지금 소송에서 부작용이 인정되고 있으면서 여성들에 대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불임에 관련된 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지? WHO의 팬데믹 조약이랑 같이 하잖아. 근데 인구를 줄여야 된다면서요. 백신 강제 유죄로 트리도가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지금 판결을 받았는데, 옛날의 좌파는 뭐였냐면 2000년대 오히려 백신의 수능 자폐증을 연관성을 지적하는 게 이쪽이 있었는데 이쪽이 지금 현재 트럼프로 바뀌었어요. 이거 켈베스입니다. 참고로 생로병사의 비밀. 옛날에는 이랬어요. 켈베스예요.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관련 없다는 계열이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관련 없다, 아니다, 관련 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해로운 첨가물 때문에 자폐증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어린이 부모 직업이 체계화시키는 직업 때문에 자폐증이 걸린다. 부모 직업이 감정을 쓰는 곳이 아니라 체계화하는 곳일수록 자폐증이 생긴다. 노산, 환경, 가공식품 요인 때문이다. 잠깐만.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백신은, 유전자를 변화시키거나 내 몸의 상태를 즉각 변화시키는 백신은 영향이 없고, 이런 것들 영향이 더 크다? 우리는 진짜 진실 모릅니다. 개인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져도 늦게 나와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폐를 단순 병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접근했다? 어느 정도 자폐가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노산이 있었는데 그 노산에 있던 사람들
그 자폐증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폐다? 이 진단이 늘어나고 안정화된 게 2017년부터거든요. 초기 자폐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는 건데 잘 보십시오. 링크드인의 자폐,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36살에 자폐증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아이는 자폐증이라고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이를 더 잘 도울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즉 스펙트럼이 늘어나면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성인에서 발견되는데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고문이 되고 경영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혹은 자기 독립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폐증은 질병이 아니라 신경 유형입니다. 치료법도 없습니다. 즉 신경의 하나 유형인데 스펙트럼에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폐증은 유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스펙트럼이 늘어나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원래 어디서 했지? 심리학계. 자폐 자체가 병이라고 보기엔 어느 누군가에겐 감기 정도 수준일 수 있고 그냥 사회에서 정해놓은 신경 유형의 균형점을 바꾼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점은 A지만 B 유형의 신경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폐를 가지고 있어도 리더와 훌륭하게 책임감 있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오스틴의 자폐 진단율. 그래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최적화가 되었으니까 그래 문제가 없겠지? 근데 이게 있어요. 여기 위에 하나 있습니다. 오스틴의 자폐 진단율. 뭐지? 잠깐만.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기간이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결혼과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왜 자폐 진단율이 갑자기 팍 이렇게 늘었지? 그것도 팬데믹 기간 동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9에서 2.8로 원래 알고 있던 거는 그래 스펙트럼이 늘어나서 자폐 진단율이 늘었고 환경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었다. 근데 인구가 줄었는데 출산율이 줄었는데 진단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는데 자폐 진단율이 갑자기 1.9에서 2.8이 되었습니다. 뭐지? 그래서 트럼프는 정확히는 JF 케네디 주니어죠. 학교에서 코비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합니다. 이거 사실 아직도 mRNA 백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류 독감도 mRNA 백신 임산부랑 아이에게 맞춰야 된다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이거 백신 회의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백신 회의론이 아니라 맞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백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백신 전체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전체 세계의 자폐 진단이 코로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지? 분명 선진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저 진단이 늘어나고 있지? 이미 그 초기 진단 스펙트럼에 의해서 하는 건 2020년에 끝났는데 왜 mRNA 백신 이후부터 늘어나고 있지? 노산의 원인이라고 하기엔 말이 안 되는 게 팬데믹 때 대다수 국가의 결혼과 출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자체가 출산율이 줄어드는 형태예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이후 팬데믹 이후 자폐 진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사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뭔가 이상하다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폐증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 뭐야?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지난 15년 동안 전통적인 답은 자폐증에 대한 인식 향상이나 자폐증에 대한 정의의 변화, 스펙트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건데 결과는 둘 다 사실이 아니다. 나쁜 역학적 버전이 지금 있는 것 같다. 라고 찾고 있습니다. 즉 중증 자폐증을 저게 뭐냐면은 중증 자폐증 제외한 거거든요.
중증 자폐증. 여기에 있는 통계는 중증 자폐증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자폐증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기간 동안 방치된 요인은 뭔데? 그리고 그 전에 설명들은 뭐였는데? 즉 여러분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책임은 항상 자기가 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공동체가 선택을 하고 그대로 따른 책임은 무조건 개인한테 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는 견고한 규칙성의 세계가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왜곡과 선동, 중독과 고통, 협작과 모략질 속에 있는 복잡계의 세계입니다. 왜 그 바람의 딸이라고 하면서 배낭여행 가방 들고 40kg 들고 돌아다녔다고 여행 파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피해받은 여성들 꽤 많죠. 자, 이런 와중에 중국이 적극 지원하는 WHO 팬데믹 협약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이 안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돈 내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WHO 기반으로 백신 전체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옮길 수 있게끔. 왜냐하면 국가가 이 백신 수출하지 마 이렇게 제약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강제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WHO 지금 현재 미국 제외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친 트럼프인 건 맞지만 그 이유는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백신 전체주의를 반대하면 백신 음모론자가 됩니다. 백신을 자유롭게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백신 전체주의는 그 선택권이 없어요.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전체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독립을 선언하라.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 실수의 책임은 개인이 모든 피해를 다 집니다. 그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의 부작용 책임도 개인이 져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이미 한번 경험해 봤을 테니까. 그리고 이게 여성에게 특히 부작용이 심했고 이건 이전부터 경고된 영역인데 좌파들에겐 나쁠 게 없습니다.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언론이나 정치인은 진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진실을 통제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맛이 변했다고 믿는 것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정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당신의 자식이 5살 때 꼭 성전환 수술을 받고 대마를 자유롭게 투약하길 기원합니다. 곧 코카인도 풀릴 것 같거든요. 지금 코카인 풀게끔 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데서 지금 현재 코카인이나 필로폼 이거 풀어야 된다. 이렇게 여론도 있고 남미에서 코카인이 지금 최대치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화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족들만 거기에 노출되길 바랍니다.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은 분명 케인즈니언들과 좌파들의 행위였지만 이들은 언론을 통해서 책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역 적자, 재정 적자로 심지어 무너질 뻔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어요. 자, 국민연금을 야합해서 통과시키 어느새 주요 이슈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을 보면 황구시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조져내요. 가두어 놓고 마치 갱스터 파라다이스에서 말하듯 한 가지 방향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만의 반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성세대 X86세대는 국가부채로 세금을 올렸고 그것으로 부동산 혜택을 얻었고 착취렌트 신용백으로 했으며 국민연금으로 이제 노후 보장까지 맡으려고 합니다. 이 세대는 30년간 중산층으로 만들어 주려고 정부가 돈을 써댔어요. 일생이 사회의 암적인 백악견 세대라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Z세대 당신들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백악견 세대가 지금의 혁명주의자들이 적극 광장에 활동하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를 외치고 있고 심지어 이들이 혁명 엘리트로서의 정치적 권한이 일반 국민보다 많습니다. 일 하나 안 하는 것들이. 일부러 이것만 가져왔어요. 극좌. 이 노동자 연대나 사회주의 전쟁 사실 민주노총이랑 같이 하는데 민주노총이 사실 보면 지금 현재 배부른 돼지가 됐잖아요. 노동자 연대 사회주의 전진은 뭐냐? 트로츠키주의랑 그 다음에 비타협적 혁명입니다. 말 그대로 체제 전복을 해야 된다. 그거 전쟁, 테러, 뭔 짓을 해도 해야 된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영역들이 얘네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극좌라고 합니다. 지금조차도 페미의 폐악질과 경찰의 검찰을 돕기, 팔레스타인의 테러 운동, 각종 언론의 검열, 민주노총의 각종 폭력행위, 민노총 한노총의 친북행위, 불법 체류자 옹호, 민변의 간첩 시간 끌기 등등을 하면서 진보 진영이라는 이유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이루어집니다. 자, 민노총은 장기간 민노총과 한노총은 일단 조총령 행사도 같이 하지만 민노총 같은 경우 간첩도 정기적으로 간부에서 밝혀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경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극자라고 하는 거. 뭐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갈 거고 얘네들은 뭐 폭력적이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전체적으로 자경화되었다는 겁니다. 선관위, 현재 대법원, 이재명의 재판 연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지 세력이 있고 각종 조직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뭘 하든 좌파니까 지지해주고 이재명이 반대하면 계속 공격해줍니다. 그걸 동조하고 저항도 없는데 이제 북중로 동맹까지 되면 좌파 쪽은 더욱 마음대로 하겠죠.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게 하는 거예요. 본래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있잖아요. 독립을 선언하고 저항이 늘어날수록 정치 무대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반기입니다. 이 저항이 늘어날수록 원래 자유민주주의 자체로 따지면 반길 행위예요. 절대 정치적 비용, 사회적 비용 없이 되어서는 한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비용 감소로 이어져요. 정작 자신들은 열심히 이렇게 정치적 비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바쁜 사람들, 시간에 시달리는 사람들, 한 줄 굵기를 읽고 그건가 보다 인식합니다. 자영업자들 하루 종일 시달리죠. 그런 사람들이 계엄 떴다. 계엄? 이거 나쁜 거라는데? 이거 하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바래서 집을 못 사게 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고 계속 절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팜플렛과 강아지한테 먹이 주듯 사유하면서 먹을거리를 내미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세력을 이루려면 사람들의 감정선의 흐름을 공략을 해야 돼요. 문화를 통제해놓고 끊어내고 파이프라인처럼 만들고 난 다음에 정보를 집어넣고 문화적인 건 외부와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보통 사이비가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항상 따로 어딘가 외진 곳에 궁비스무리하게 짓고 사이비 공동체를 따로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면 근데 넓은 세상이 연결이 돼야 된다. 세상의 흐름을 공략해야 돼요. 감정선의 흐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계열이에요. 전자는 희망을 약속하고 사기를 칠 때 유용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불가능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다수의 중간에 따르고요. 단기적이기 때문에 인기 마련에 힘이 떨어져요. 근데 후자는 장기적이고 다수가 모르는 곳을 항상 공략합니다. 다수의 공감대를 공략해야 하는 세력이라는 것과 소수의 없는 것을 공략해야 하는 메커니즘, 일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균형점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쳤다고 후자를 포기하고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따지면야 지금 현재 제 학생이 될 부모 세대가 그 자식 세대를 뜯어먹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냥 돈만 벌어가면 돼요. 이 흐름만 잘 이용해서. 원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고. 근데 어느 순간 양심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만 지킬 뿐이지 선 이상 저 선으로 넘어갈 생각 없어요. 아무런 돈도 안 되는 거. 어차피 낭만 따지는 것들과 동조해봐야 결국 죽어가는 인간은 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분리되고 독립하십시오. 어느 업계든 있어요. 낭만주의. 이것들 다 망해요. 가장 요즘적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퐁퐁이죠. 요거 제가 할 겁니다. 요 시리즈 중에. 여기 공대에 여자 퐁퐁도 진짜 많거든요. IT 영역에. 그것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뭐 좋아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에 익숙해져야 되고 새로움이 발전의 전부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선별해서 연결해야 되고 의존적이라면 벗어나야 된다. 내가 의존적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도 벗어나야 된다. 그건 중독의 증세 중 하나예요. 깊게 갈수록 더 중독이 심해집니다. 인생의 낭만을 추구하다가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젊음의 에너지 레벨. 젊을 때 가장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이걸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유리한 겁니다. 인정과 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집단주의자는 영원히 홀로 서기가 가능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네트워크를 이기지 못합니다.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차이예요. 로그 함수, 우리가 보통 배웠는데 로그 함수는 무한히 가다가 초기에만 가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한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2n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n제곱 정도 가능해요. 여기에 세금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지수함수를 줄이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거버넌스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무대를 바꾸고, 회사로 따지면 구조조정이 되는 거고, 국가로 따지면 문화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바뀝니다.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기준점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균형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다원주의의 메인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시진핑 등극 이후 망한 중국처럼 시진핑 이전에 중국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미국처럼 자유주의화 되어서 자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시진핑 등극 이후 완전히 극사회주의화가 되었죠. 플랫폼 국가가 탈원전하고 전라도의 신재생 에너지를 배급한 문재인처럼 군부 정권의 위험함을 말하던 좌파들은 국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배급견 동조자들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중우 정치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먹어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에 속기에는 너무 세상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며 영원한 정치, 정부의 감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독립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하지만 무조건 정치적 비용을 쓰게끔, 사회적 비용을 쓰게끔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원하는 곳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지자고 반대자고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의 특징은 정부에 의존해서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키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되는데 한국이 된다고? 원래부터 정부는 안 됩니다. 정부는 오직 방해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결코 정치적 비용 없이, 사회적 비용 없이 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에게 맞을지 몰라도 당신에게 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과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과 그게 똑같이 통용이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고려하고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저 배극견 세대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30년간 수배 풀어주고 집 사게 해주고 유치원 보내주고 아동수당 지급해줬습니다. 이제 노후 보장한다면서 연금까지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식 세대가 계급 이동이 안 된다고 이러는 꼴을 보면서 저는 세상을 느낍니다. 이거 뭐? 똑같이 따라가는구나. 아,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 부모를 책임 안 져도 되는 인생, 부모를 나를 분명 내가 어릴 때는 빨리 독립해서 알아서 살아나가라, 부모도 알아서 살아나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배급견 세대는 서로 집단주의로 배급을 하고 주고받고 있는 거. 요즘 제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 몇 명 모으면 있잖아요. 부모한테 돈 상납하는 애들 꽤 있고, 그런 애들은 끝까지 못 갑니다, 절대. 취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랑 손절치고 자기 인생 살아가라고 그 이야기 제법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퐁퐁도 늘어나요. 서로 독립적으로 해서 연결돼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제로섬, 하나는 마이너스섬,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 있습니다. 감정대로 하면 이래요. 니네 부모 중산층 만들려고 나랑 내 부모 세대는, 이제 저도 M세대긴 한데 좀 위쪽에 속해 있는 M세대는 사실 둘 다 뜯겼어요. 청년 시절도 뜯겼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뜯겼고, 내 부모 세대는 20년 이상을 뜯겼는데 턴은 안 받으려고? 니네도 받아야지 라는 게 있고, 이성대로 하면 역시 배급견 사상은 그대로 자식에게 전파되는구나. 먹여 살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먹여 살려줘야 된다거나. 무의도식.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기본 마인드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 잡아먹고 누군가 하나 잡아먹히고 이거 말고 없습니다. 장담컨대 80년대 9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사회에 무쓸모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워왔다고 믿습니다. 2000년대 학교 다녀본 사람들은, 최소한 90년대 2000년대 학교 다녀본 사람들은
진보 공구리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정부 의존, 타인 의존, 의존이 안 되니까 분노. 마오주의가 자식에게도 퍼진 겁니다. 저 기본 무의도식이. 그러다 보니까 공격성이 세요. 이게 뭐냐면은 의존적 분노입니다.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애새끼들 마인드입니다. 의존적 분노는.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건 애새끼들의 마인드입니다. 정부가 의존시키기 때문에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의존성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질풍노도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벗어나고 독립해 나가라고. 애새끼들 마인드입니다.